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트레스 없애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인체에 가해지는 에너지는 모두 스트레스인데 이것은 양에 따라서 자극과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다. 본질은 같은 거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가해지는 에너지가 이익이 되면, 인체의 건강이 이익이 되면 그것을 포지티브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그걸 자극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체에 가해진 에너지가 손해가 되면, 건강상 손해가 되면 네가티브 스트레스이고, 그것은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그거죠. 자극과 스트레스는 본래는 같은 건데,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양이 적당하면 자극인 거고, 너무 양이 초과되면 스트레스인 거다. 이런 거죠. 그 종류에는 이제 물리적 스트레스가 있고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거냐 그런 거죠. 야, 인체에 가해지는 에너지는 모두 자극이거나 스트레스인데 이 가해지는 에너지의 양을 조절해서 스트레스가 아닌 자극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운동 양을 조정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나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양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하면 자극이 부족해서 인체가 퇴보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최대치를 올려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직전 약간 올라가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딱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갔다가 회복하고 갔다가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넘어가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해야 된다. 화학적 스트레스는 이제 음주, 흡연, 뭐 카페인, 마약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쉽게 끊으면 된다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끊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은 또 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약물은 이제 남용하면 안 되죠. 약물 남용은 이제 나쁘죠.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처방해 주는 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복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약물은 손해보다 이익이 클 때 먹는 겁니다. 건강 보조식품은 그것도 이제 이건 정말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뭐 때때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기본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삼이 됐던 뭐가 됐던 건강에 좋다? 과연 그러냐 의심해야 되고요. 기본은 안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제 긴장, 과로, 갈등, 뭐 대기, 흥분, 피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뭐 긴장을 풀어주고 과로를 하지 않고 갈등을 풀어주면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고 말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하기 어렵다. 누구는 뭐 과로하고 싶어 하냐 이런 거죠. 어쨌든 굉장히 실행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거죠. 그래서 인체에 가해진 에너지는 모두 자극이거나 스트레스인데 이것들은 세포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인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럼 건강한 세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건강한 세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영양 공급이고 하나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다 하는 거죠. 얘네들을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이 잘 되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혈액을 타고 가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아, 근데 혈액 공급을 하는데 왜 운동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혈액 공급이야 심장이 하는 건데 왜 운동을 꼭 해야 되냐? 근데 혈액 공급에 작용하는 펌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펌프, 이건 심장이죠. 이건 자동으로 평생 동안 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동 펌프가 있어요. 수동 펌프는 이제 정맥 펌프 또는 근육 펌프라고 말하는 건데, 즉 자동 펌프인 심장은 혈액을 전시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성이고요. 수동 펌프인 이 근육이나 정맥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전신에서 심장을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서 구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거는 심장의 힘이고 되돌아오는 거는 심장의 힘이 아니다. 심장이 빨아들일 수는 없어요. 스트로를 생각해 보시면 스트로는 딱딱해야 빨리지 않습니까? 근데 쭉 빨았는데 스트로가 딱 찌그러들어가 안 빨리죠. 그러니까 혈관은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효과는 아주 적다. 그러면 뭐냐? 혈액을 말초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것을 정맥에 밸브가 있어서 근육이 수축하면 정맥을 눌러주고 그래서 정맥이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수동 펌프인데 그거는 정맥 펌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육 펌프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 펌프를 잘 작동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 펌프를 일부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운동이 손해가 되는지, 스트레스가 되는지, 운동선수처럼 하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자극이 되는지를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하면 안 돼요. 운동선수처럼 왜 안 되냐? 운동선수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하는 건 건강에 해로워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 근데 그건 운동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건 노동이죠. 그러면 이기려고 하는 건 뭐야? 그건 전투죠. 둘 다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뭐냐? 정확하게 운동은 어떤 움직임이든지 그것이 건강에 이득이 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이 돈을 벌게 해줬어. 목표가 돈이야. 그러면 노동이다. 근데 건강에는 어떠냐? 건강에는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지나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놀이는 뭐냐? 놀이는 재미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지나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게 즐겁게 하면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 폭주라고 이제 다들 아시는데 아드레날린이 쫙 뻗치면 짜릿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은 전투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일단 건강에 해롭다. 이것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되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놀이는 건강에 좋은 거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운동을 평가할 때는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할 거냐. 운동 강도를 평가해야 되고요. 운동 양을 평가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운동을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했는데 했으니까 건강에 좋을 거야. 이럴 수는 없어요. 꼭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운동의 강도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고 있어. 하는 도중에 평가하는 겁니다. 강도니까. 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평소와 같아. 그럼 강도가 약한 거죠. 운동을 했는데 숨이 좀 찰듯 말듯 해. 이게 적당한 거고. 너무 숨이 차. 그럼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차지도 않고 평소 같지도 않게 숨이 찰듯 말듯하게 해야 된다. 그게 적당하다. 그게 건강에 좋다. 이런 거고요. 운동 양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역시 평소와 같다. 그러면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해서 이건 못하네요. 숨이 차다가 아니라 피로하다입니다. 피로하다. 그럼 피로하면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건 필요할 듯 말 듯하다. 살짝 나른한가 만가가 적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장기적인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인 평가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똑같아. 운동하기 전과. 그럼 양도가 약한 거예요. 근데 피곤해. 장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운동했더니 요새 피곤해서 출근했더니 계속 줘라. 꼬박꼬박 줘라. 또는 아파져. 그러면 지나친 거예요. 그럼 운동에서 좋은 효과는 뭐냐.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죠. 그게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 개선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운동으로 적당하게 효과를 보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데 지나치게 해도 조금 처음엔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갔더니 아파졌어. 무릎이 아파졌어. 그럼 지나친 겁니다. 그때 얼른 줄이셔야 하고 강도를 조정해야 돼.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됩니다. 많이 하다가 확 0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건 아닙니다. 하긴 꼭 해야 돼요. 운동은. 아무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제가 만든 게 있는데 무통 운동의 3원칙이다. 그래서 숨 차지 않게 해야 된다. 운동은. 근데 숨이 찰듯 말듯하게 하는 겁니다. 피로하지도 않아야 된다. 역시 피로할 듯 말듯하게 하는 거고요. 그 결과 아프지 않게 해야 된다. 만일에 이걸 무시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아픔이 더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장기가 망가지고 면역성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순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세포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혈액 공급을 잘 해줘야 되고 에너지 공급을 잘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동으로서 달성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약하게만 해서는 나이 먹는 거고 점점 약해지고 하는 걸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도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물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받는 머리에 집중되는 어떤 에너지를 몸으로 움직임으로써 머리를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공급을 해주고 에너지 공급을 해줘서 뇌세포들한테 활력을 주고 뇌세포를 싱싱하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겁니다. 네. 아무튼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몸을 잘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에 도달하게끔 건강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되시게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